자, 계속 봅시다. 이제 137페이지에 이제 불법행위랑 이제 손해배상을 볼 거야. 자, 다시 한번 이게 우리는 지금 민법 파트 배우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 체크할 게 뭐냐면, 체크할게. 자, 이제 우리가 불법행위라는 걸 볼 거야. 자, 불법행위라는 걸 볼 텐데, 자, 민법상 우리가 너네 불법행위와 범죄는 다른 거야. 그래서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 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좀 이따 볼 텐데 6가지가 있어.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민법에서는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시험 문제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볼 거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볼 거고, 자, 또 하나 있어. 자, 불법행위는 아닌데 손해배상을 또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채무불이에요. 채무불이. 자, 얘들아, 채무불이행이라는 얘기 한번 우리 계약할 때 얘기했는데, 계약을 다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즉 계약을 맺으면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잖아. 그러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는 것도 당연히 채무불이행이지만, 예를 들어 봐봐. 결혼식을 했어. 그래서 결혼식에 피로연이 2시부터 4시야. 그래서 이제 피로연 선물로 하객들한테 주려고, 자, 피로연 선물을 주문한 거야. 또 떡을 주문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피로연이 2시부터니까 12시까지 떡을 보내달라고 한 50만 원 주고 떡을 맞췄거든? 그런데 그 떡을 배달하는 사원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떡을 결혼식이 피로연이 끝난 6시에 배달한 거야. 손님들은 다 갔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불법행위일까? 이거는 채무불이행일까? 12시까지 답례품을 떡을 가져달라고 계약을 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 이건 불법행위는 아니야. 하지만 이게 채무불이행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의 청구가 가능하냐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 2가지 알아놔. 자, 손해배상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 하나 체크하고, 자, 그럼 우리 137페이지에 불법행위 의미 보자. 자,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는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초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자, 이런 게 불법행위인데, 자, 효과를 보면 어떤 사람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면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그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체크할게.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6가지가 있어. 그래서 일단 이 성립요건을 6가지 외워야 되고, 그 6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안 되면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뭐냐면, 그럼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가해자가 있는 거고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먼저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눈 뜨고, 가해자의 가해. 지금 내가 눈 뜨고 그랬더니 너무 억울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너 아니었어 이번에. 너 아니었으니까 지금 야릇하게 이제 약간 겸연쩍게 미소를 짓고 있는 학생이 있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자,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있고요. 자, 이로 인해서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해자의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요.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 그냥 생각해봐. 자, 피자를 배달하는 종업원이 과속으로 배달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친 거야. 그래서 행인이 다쳤어. 그런데 그러면 이 행인의 그 오토바이에 쳐서 다친 행인의 피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누구야? 종업원의 과속운전이지. 근데 종업원이 이러는 거야. 자기는 원래 과속운전 하려는 게 아닌데 피자를 시킨 손님이 계속 독촉 전화를 했다. 그럼 너네 물어보자. 그 피자를 시킨 손님의 독촉 전화와 오토바이 과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행인의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지.
종업원이 과속운전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피자 독촉 전화한 손님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 인과관계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그 가해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위법해야 돼.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가해행위라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고의는 뭐라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 부주의하게. 그쵸?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해자에게 자,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서 자, 6가지 요건 반드시 외워야 돼. 1번 가해행위, 그로 인한 피해, 손해 2번, 그리고 가해행위와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그리고 가해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위법, 법질서를 위배한 것이어야 되고 비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고의과실. 근데 고의과실은 고의도 되고 과실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책임 능력. 자, 그러면 너네 이 책임 능력을 좀 이따 설명할 거냐 미리 살짝 얘기하면 뭐라고 이해해도 되냐면 뭐와 유사하냐면 의사 능력과 유사해요. 의사 능력과. 그럼 얘들아, 의사 능력의 정의가 뭐였죠? 정상적 의사결정 능력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이해돼? 자, 그럼 너네 물어보자. 정신병자는 책임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정신병자는 일반적으로 심신상실자지. 그럼 책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성립이 돼도요. 만약에 책임 능력이 없지. 그럼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돼. 그럼 시험에는 책임 능력이까지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정신병자와 같은 심신상실자나 또는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있지. 걔네들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판단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아,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들은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6번이 성립되지 않아. 그럼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럼 일단 6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불법행위가 성립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돼요? 자, 또 하나 다 설명한다. 마지막 정리해줄게. 그럼 얘들아, 원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가 가장 최선이야. 자, 근데 생각해봐. 두개골이 파열됐어. 맞아가지고.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겼다? 원상복구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원상복구가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때 금전배상은 재산상의 손해도 되지만 정신상의 손해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손해가 모두 가능해. 오케이? 그럼 다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손해가 가능하고 너희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을 알아나? 위자료라고 해요.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자료.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도 보상하지만 정신적 손해도 배상한다.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 자, 조금 더 깊게 가볼게요. 우리 아까 여기서 책임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그럼 책임 능력이 있으면 책임 능력자야. 그럼 책임 능력이 없으면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책임 무능력자면 2명만 외워. 하나는 심신상실자. 그럼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 아이들. 그럼 너네 물어볼게. 일반적으로 책임 무능력자는 보통 몇 살까지가 책임 무능력자일까?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판례 책임 무능력자의 판례 나이는 초딩까지야. 근데 초딩도 봐봐. 자, 그럼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3살까지지.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에도 정말 아이 같은 애가 있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6학년인데 되게 성인 같은 아이, 생각이 깊은 아이가 있을 수 있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11살, 12살, 13살은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거야, 판사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11살, 12살, 13살은 못 나와. 우리나라 판례는 일반적으로 초딩까지는 책임 무능력자를 보지만 하지만 그 중에 4학년, 5학년, 6학년은 판사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이로 11살, 12살, 13살은 못 나오고 책임 무능력자 나이는 대부분 다 8살, 9살 정도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8살, 9살 관련해서 불법행위 문제가 나오면 8살, 9살이면 책임 무능력자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있냐면 이거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례지. 8살짜리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요. 그날 과학 시간에 배운 자유낙하가 떠오른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자 20층 옥상에서요. 벽돌이 있지. 벽돌을 떨어뜨렸어. 자 그런데 이 벽돌이 벽에 맞고 튀면서 여기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캣맘 머리를 강타한 거야. 야 벽돌이 20층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 여성분이 사망했어. 자 그럼 먼저 8살짜리 아이인데 가해 행위 있었지. 두 번째 사망, 손해를 봤지. 벽돌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 있지. 그거 위법하지. 자 그럼 얘는 고의야 과실이야? 과실이지. 부주의했던 거잖아. 야 설마 맞추려고 던진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얘 책임 능력이 있냐? 8살.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결과 생각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애잖아. 그러면 얘는 이 6번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사망자의 유가족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또 이게 많은 게 뭐냐면 감자탕집에 가족들이 갔는데 7, 8살짜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제 감자탕을 주문했어. 음식점 복도를 계속 뛰어다니다가 종업원이 감자탕을 들고 한 걸 부딪혔어. 그래서 종업원이 감자탕을 옆에 쏟아가지고요. 옆에 앉아있던 손님이 전신 상도 화상을 입었어. 이런 일 생각보다 많아. 근데 문제는 얘는 책임 무능력자지. 그럼 손해배상 못 받아요. 또 하나 뭐 있냐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이것도 진짜 많은데 아이가 연필로 이제 받아쓰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지개를 편 거야. 근데 아 하고 기지개 편 옆에 아이가 지나가다 눈을 찔렀어. 나도 어우.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 어릴 때 너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 많어. 애들끼리 볼펜 갖고 장난하다가 실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또는 화장실 장난하다가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뇌진탕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단한 거야. 여태까지 생존했잖아. 너 진짜 대단. 난 더 대단한 거지. 난 너희들보다 2배 이상 생존했으니까. 아니 그 정도 안 되나? 하여튼가 야 너희들 한 3살 맞나? 오케이. 아직도 안 믿어? 이 정도 되면 세뇌될 때가 됐는데 참. 내가 수능 끝나면 찾아와. 술 한잔 사줄게. 대학 서울로 와. 그리고 대전 시대인재 수업이 되게 분위기가 좋아.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 나 혼자 떠들기에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다 눈 감고 있고 그 EBS 스튜디오에서 강의하는 그 느낌이 해서 새록새록 나서. 근데 너희들은 다행이야. 오전반 애들은 나 진짜 오전반 애들은 아무런 말이 없어. 시작할 때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오전반 애들은 속으로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이제 찍은 거 다른 학원에서 펑크 나서 한 명 보여줬더니 걔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임 나서 선생님 뭐 스튜디오 강의를 애들 있는 것처럼 와서 이러는 거야. 그 애들 막 내가 웃긴 얘기해도 너네 그래도 웃잖아. 얘네들 앞반 애들은 마스크가 빨개지는 게 보이는데 안 웃어. 이 혀를 막 깨물으면서 막 참고 있어 이 새끼들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시간이잖아. 그럼 이제 좀씩 풀려. 그래서 3교시 때는 좀 소리가 들린다 웃는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 주에 다시 리셋돼. 매주 이게 지금 7주째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하면 이제 옥상 진짜 한번 갈 거야 이 새끼들. 근데 너희들은 진짜 대단한 애들이지. 항상 이제 내가 그 칠판에 판서할 때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면 본능적으로 눈을 뜨고 대단한 애들이에요. 잘 깼어? 응. 너 오늘 듀엣할 뻔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책임 무능력자가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따 보완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 보시고요. 다음 137페이지 봐봐. 자, 성립요건 보자. 가해 행위. 두 번째, 고의 또는 과실. 고의도 되고 과실도 되고. 자, 위법성. 자, 가해자의 행위의 위법성. 법이 금지하는 행위. 그 다음에 손해 발생. 자, 이때 손해는 어떤 손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도 된다. 그 다음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에 책임 능력. 자, 여기도 의미를 알아놔. 자신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책임 능력이 있지만 책임 능력이 없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책임 무능력자는 자, 심신, 상실자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나이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초딩까지. 단 초등학생 중에서 고학년은 법원에서 판단해요. 초등학생 중에 고학년은 아이들마다 성숙도가, 정신적 성숙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너네는 지금 이제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잘 봐, 너네 수업 중에 졸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걸 알잖아. 너희들 책임 능력이 있는 거야. 왜? 내가 졸면은 선생님한테 응징당한다는 거 알지.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들 알아 몰라. 모르지. 수업 중에 계속 졸은 거야. 졸면서도 이게 내 침대인지 학교 수업인지 얘가 판단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초딩인데 시험은 명확하게 책임 무능력자 초딩은 한 8살 정도로 나온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봤고요. 자, 그럼 너네 밑에 가나다를 꼭 읽어봐야 돼. 가나다를 꼭 읽어서 한번 복습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손해배상 보자. 자, 손해배상의 의미 봐봐. 자, 밑줄 쫙 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즉, 지금 여기서 본 불법행위는 당연히 6가지 요건이 성립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도 손해배상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뭐 하나 더. 그럼 봐봐. 여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지. 그러면 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요, 물어볼게.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했다, 그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과실 여부 등 누가 입증해야 돼? 가해자가 입증해야 되니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당연히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야. 이거 꼭 알아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돼?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고의과실이 없어, 또는 가해 행위도 없어, 그런데 뻥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럼 그게 형법상의 무고죄가 됩니다. 형법상의 무고죄. 자, 그 다음에 자, 손해배상의 방식과 원칙. 자,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모두 세 번째 줄에 금전배상. 자, 손해배상의 방식에서 원칙의 세 번째 줄에 금전배상. 자, 그럼 또 하나 뭐 있냐면 과실상계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상계라는 표현은 퉁치는 거야. 뭐가 있냐면 가해자가 과실도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너네 보통 그래서 교통사고 날 때 뭐 7대3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가해자가 7, 피해자가 3이란 얘기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피해자한테도 과실이 있으니까 피해자가 3이면 가해자가 700만 원만 물어주는 거야. 그게 바로 퉁치는 과실상계.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자,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 민주화 데모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전경이요, 최루탄을 쏜 거야. 근데 최루탄에 맞아서 피해자가 실명을 했어.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예를 들어 뭐 1억이 나왔다고 쳐보자. 근데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전경들이 최루탄을 쏠 때는 최루탄 발사 규정이 있거든. 뭐 몇 미터 밖에서 그 다음에 30 몇 도 위에서 터지게 쏴야 되는데 전경등도 흥분해가지고 시위가 너무 격해지니까 그 복무 지침을 어기고 직격탄을 쏜 거야. 그래서 피해자가 눈에 맞아 실명을 했어. 그런데 그럼 원래 전경이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때 시위를 한 피해자가 불법 시위였어. 허가를 받지 않은 시위였다고. 그러면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8대2. 그러면 1억 중에 얼마만 받는 거야? 2를 제외한 8천만 원만 배상받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퉁치는 과실상계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과실상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너는 거기 예외 있잖아. 예외. 자, 예외는 그냥 암기하자. 가끔 나오나 봐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야. 이거 외워야 돼. 잘 봐. 한번 읽어보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의 직권이 아니자 밑줄 쳐 피해자가 청구하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내릴 수 있고. 다시 봐봐. 내가 명예를 훼손당했어. 그러면 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청구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 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신문에 판결문 게재. 네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판결문 게재 또는 만약에 그 명예훼손이 기사라면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 광고 등. 그럼 결론 이거다. 잘 봐. 자, 문제 이렇게 나와.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명예회복에 관한 적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 명예회복에 관한 적당한 처분에 거기 나와 있는 두 가지 있죠. 판결문의 게재나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 광고는 허용되는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밑줄 쫙 쳐. 사죄 광고는 허용되지 않아. 이건 그냥 암기하는 거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과요. 야, 내가 명예를 훼손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법원 가가지고 명예훼손이란 판정을 받은 거야. 그러면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으로 법원이 거기 나와 있던 것처럼 판결문을 게재하는 거야. 또는 명예회복 기사가, 그러니까 명예훼손 기사라면 기사에 대한 취소 광고는 되는데, 자, 너 사죄해라 그러면 사람이 속으로는 진짜 사죄할 마음이 없는데도 법원에서 허락하라 그러면 쫄아서 할 수 있지. 개인의 헌법상의 자유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암기하는 거야, 그냥. 자, 암기해서 사죄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암기해. 명예회복에 관한 적당한 처분으로 다른 것들은 가능하지만 사죄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가끔 기출에 툭 튀어나와서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죄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명예회복에 관한 적당한 처분은 인정되지만 사죄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인데, 자, 이것도 잘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볼게. 자, 내가 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 합의서를 쓴 거야.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거야. 생각지도 못한 후유증.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손해배상을 할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한 후유증이 발생을 했어. 결국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거지. 합의할 당시에는 몰랐던 후에 한참 뒤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손해가 합의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 합의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 발생한 손해가 합의할 당시의 손해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크다면 그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나중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자, 후발 손해배상이고요. 자, 요것만 볼게.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합의된 액수와 나중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합의가 있었어도 나중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후발 손해배상. 기출에는 그냥 후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정도만 나왔으니까, 자, 이 정도로 확인하시고요. 자, 또 하나.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손해배상이 금전배상의 원칙이잖아. 자, 그런데 물어볼게. 그러면 외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 그럼 다시. 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얘기는 징벌은 아니야. 형벌은 아닌데 손해배상을 징벌적 성격으로 때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실제로 맥도날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업원들이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잖아. 그럼 그들이 그 이제 계산서를 빌지를 찍잖아. 이제 찍을 때 흑인들이면 B라고 친 거야. 지네들끼리. 그러면서 희희낙낙했어. 그걸 나중에 손님이 알았죠. 그러면 이거 결국 인권 침해지. 흑인 비하잖아.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했거든. 근데 문제는 그 맥도날드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도 회사가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그때 그 조롱받은 흑인들이 한 1인당 얼마 받았냐면 200억인가 받았어. 자,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거 얼마 받을까? 한 100만 원? 그 결국 뭐냐면 반사회적 범죄가 발생하고 그런 행위가 계속 지속된다면 손해배상을 징벌적 성격을 엄청나게 때려서, 실제 미국 회사들은 이런 짓 하잖아. 그러면 회사가 그냥 문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 그럼 이제 포인트는 이거야.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원칙이다. OX. X야.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원칙이 아니고요. 일부 도입하고 있어요. 일부 도입. 그래서 너는 특히 포털 사이트 있잖아. 저 포털 사이트들이 개인정보 유출되는 피해 있어요. 해커한테 뚫리는 거. 예전에 네이트온이 한번 뚫렸거든. 그러면 그 개인정보가 다 어디로 가요? 보이스피싱 업체로 가잖아. 엄청난 사기 당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랑, 또는 뭐 있냐면 하도급 거래에서 갑과 을 있지. 갑 회사가 작은 회사를 활포를 부리잖아. 불공정 계약하고 그럴 때는 보통 밝혀지면 손해배상 액수의 최대 3배 정도까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근데 최대 3배도 별로 그게 크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별로 안 무서워요. 하지만 외국은 그 제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것도 있다. 너네 스타벅스, 이게 스타벅스에 나왔던 스타벅스에서 할머니가 커피 갖고 나오다가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물이 흘러 있어서 종업원이 안 채웠거든? 180억 받았잖아. 징벌적 손해.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거 도입되면요, 아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커피숍 가서 누워있을 거야. 미끄러졌어요. 막 계속 미끄러져.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되지 않고 일부 도입이다. 원칙은 아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중요한 거 봐봐. 잘 봐. 우리 아까도 얘기하자면 다시. 8살짜리 아이가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렸지?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 중학생들이요, 옥상에서 생수병 던졌어. 사람 맞추고. 이거 고의와 과실이야. 이건 고의지. 맞았어. 다쳐, 안 다쳐? 다쳐. 그럼 불법행위 성립되냐, 안 되냐? 자, 이번에는 중학생이잖아. 그럼 책임? 능력자지. 그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는 거지. 그치? 좀 이따 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봤던 것처럼 8살짜리 아이가 벽돌을 던져 사람이 죽었어. 근데 문제는 책임 능력자니까 불법행위 성립이 안 되지. 그러면 손해배상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자, 139페이지에 특수불법행위가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우리나라 민법은 일단 이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또 특수불법행위라는 걸 5가지를 규정해. 그럼 이게 일반적인 거고 특수불법행위는 예외적인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다른 언급이 없어도요. 다른 언급이 없어도 이 불법행위는 앞으로 그냥 우리가 무슨 불법행위라고 그럴 거냐면 자, 특수불법행위와 구분해서 일반 불법행위라고 할 거야. 특수불법행위와 구분해서 일반 불법행위라고 할 거고요. 자, 너네 한번 또 물어볼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3가지 뭐야? 소유권, 절대. 2번째. 내가 항상 얘기해서 수능 전에 외우자. 계약 자유. 3번째. 왜 나 이렇게 해? 빨리 대답하면 되잖아. 자기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얘기는 뭐지? 내가 어떤 행위로 남한테 피해를 줬다면 나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특수불법행위 이게 좀 수정돼서 봐봐. 특수불법행위 의미 봐봐. 자, 일반적 불법행위 책임은 이거지. 이거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즉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위법성이 있을 때 직접적 인과관계가 손해 있으면 책임지는 거지. 그런데 자신의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성립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 또는 공동으로 저지른 행위 또는 사람 또는 물건의 관리, 감독, 소홀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타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특수불법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불법행위로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자, 타이틀 5가지 외우셔야 돼요. 타이틀 5가지. 그럼 이제 우리 특수불법행위 하나하나 볼게요. 자, 특수불법행위. 자, 특수불법행위의 첫 번째부터 볼게. 자, 특수불법행위 첫 번째가 뭐냐면 자, 1번 책임 무능력자의 자, 감독자 책임입니다. 타이틀 외워야 되고.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너네 아까 봐봐. 아까 그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 8살짜리 아이의 감독자는 누구죠? 일반적인 법정 대리인인 부모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이거를 학교에서 했다면 감독자는 누구야? 그때 교사, 선생님이 되는 거야. 유치원에서 했다면 그때도 교사, 선생님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 보자고. 자, 8살짜리 아이가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서 결국 캣맘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어.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했지. 자, 그러면 자, 가해 행위 오케이, 위험했어. 가해 행위, 사망, 손해.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 그리고 고의 과실, 과실, 그다음 위법성. 단, 얘는 뭐야? 책임 무능력자. 그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되지. 그 손해배상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특수불법행위라고 해서 그런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책임져라 라고 민법 조항을 만든 거야. 그러면 너는 이 경우에 감독자 누구니? 일반적으로 부모잖아. 학교라면 교사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경우에 잘 봐. 피해자 입장에서 일단 보니까 6가지 요건 중에 책임 무능력으로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돼서 그러면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됐지. 그럼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런 책임 무능력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8살짜리 아이지만 심신상실자도 되는 거야.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 불지른 행위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법의 특수불법행위라고 해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규정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감독자인 부모에게 뭐의 청구가 가능하냐면 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야. 어떤 이유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이유로. 그럼 중요한 게 잘 봐. 원래 아까 얘기했지만 피해자가 모든 걸 입증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8살짜리 아이의 고의 과실, 직접적 인과관계, 손해, 사망.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다 입증을 했는데 얘가 8살이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로 일반 불법에서 성립이 안 됐지.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감독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요,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없어. 왜냐면 이미 여기서 다 입증이 된 거잖아. 그러면 바로 피해자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근데 우리나라 민법은 뭐라고 돼 있냐면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지? 부모는 감독자로서 자신의 새끼를 주의, 교육할,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부모가 제대로 감독했다 안 했다? 감독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럼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건 고의일까 과실일까?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거야. 부주의하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 부모 감독자의 과실 책임이야. 감독자의 과실 책임을 묻는 거고. 그러면 잘 봐. 감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자가 손해배상해야 돼요. 단 감독자가 적극적으로 나는 내 새끼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주의 감독 의무를 제대로 기울였다라는 걸 입증하면 면책돼. 현실적 입증 가능 불가. 내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법률의 모든 판례를 찾아봐도 입증하면 면책되지만 면책된 경우는 없지. 입증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꼭 하나, 부모가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는 면책 규정은 존재한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면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었잖아. 근데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입증 책임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감독자에게 책임 무능력자에 감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감독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감독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는 내 새끼에 대해서 주의 감독 의무를 제대로 기울였어. 입증하면 면책된다라는 면책 규정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해요. 감독자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되니? 그럼 이때 감독자의 책임은 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특수불법행위다.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결국 누가 다 책임지는 거야? 부모가 책임지는 거야. 학교에서 발생하면 교사가 책임지는 거고. 자, 그런데 잘 봐. 얘가 벽돌을 던졌지? 지나가는 사람이 두개골이 다쳤지? 부모가 책임지고 엄청난 배상을 했겠지? 그러면 부모님은 맨날 술 먹을까 안 먹을까? 맨날 술 먹으면서 하지만 애는 모르니까 애한테는 뭐라고 말도 못할 거 아니야? 자,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얘가 몇 살이 됐냐면 18살이 됐어. 자, 날씨가 좋아. 얘가 또 담배 피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또 담배를 피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10년 전에 내가 뭔가 그냥 딱 떨어뜨렸더니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앰뷸런스가 오면 난리 나서 난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뭐 CCTV를 봤더니 이 새끼래.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울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집을 이사했어. 좁은 데로.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때 왜 그랬지 짜증나네 하면서 봤더니 또 여기 아파트 그 옥상 벽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이거 뭐야 하고 벽돌을 그냥 던졌어. 그럴 수도 있잖아. 또 지나가던 행인이 두개골에 맞아서 다쳤어. 그럼 잘 봐. 자, 18살짜리 아이가
또 벽돌을 던졌어. 이런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물어볼게. 이 경우는 일반 불법행위 성립되냐? 얘는 이제 책임 능력 있어 없어? 책임 능력 있지. 그럼 이제 뭐가 성립되냐면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요 18살짜리 아이에게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한테 청구했더니 얘가 뭐 울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왔어. 그러더니 저희 전 재산이에요 하면서 돼지저금통 하나 깨 16만 원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자 봐 몇 살이야? 18살. 그럼 얘는 책임 능력 있다 없다?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지. 그러면 책임 능력이 있지만 얘는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여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만 현실적으로 얘는 손해배상 능력이 있어 없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배상을 못 받는 거야. 또 이런 일이 또 너무 많은 거야. 만약에 얘가 성인이면 방법이 없어. 성인이면 성인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건데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래서 실제로 서울 강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 3명이 만화를 좋아해. 또 본 변신 로봇 만화. 근데 집을 가다 보니까 또 본 만화에서 본 람보르기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신기한 거 이게 변신을 알지. 그래서 이 새끼들 어떻게 했냐면요. 이 3명이 람보르기니 위로 올라갔어. 미친 듯이 뛰었어. 실컷 놀다 집에 갔어. 자, 람보르기니 5억짜리인데 주인이 차에 왔어. 근데 차가 어떻게 돼 있죠? 찌그러져 있는 거야. 신발 자국이랑 발 크기를 봤더니 애야. 그래서 주변 CCTV 다 조사했더니 동네 초등학교 아이 3명이야. 그래서 경찰에 조사 신고해서 다 추적해서 잡았어. 초등학교 1학년 책임 무능력자. 손해배상 받아 못 받아?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부모한테. 그 부모가 1억 3천씩 n분의 1 3명이었으니까. 그럼 부모 입장에 이 새끼를 죽이고 싶을까 안 죽이고 싶을까? 죽이고 싶지만 얘도 뭐라 그래? Why not? 뭐 이럴 거 아니야. 자기의 행동의 책임의 결과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라고. 그 부모는 속 끓는 거야. 그런데 얘가 이제 성인이나 미성년 18살에 대한 문제는 얘는 이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로서 불법행위가 성립이 됐고 그 다음에 배상 청구했지. 잘 봐. 니네가 지금 만약에 길 가다가 람보르기니가 있어. 그 위에 올라가서 미친 듯이 뛰어봐. 그 손해배상 책임 니네가 지는 거지. 근데 문제는 너네 통장 가면 얼마 있니? 배상 책임이 없잖아. 그래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뭐를 규정했냐면 이렇게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경우에 현실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이 돼도 손해배상이 어렵기 때문에 배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감독자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라고 법에 규정을 하진 않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1991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에 판례로 제시한 거야. 보통 대법원의 판례는 기속력이 있어서 하급법원을 구속하거든. 그래서 꼭 하나 자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을 규정한 건 민법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의 뭐다? 판결의 판례. 대법원의 판례고. 자 그럼 중요한 게 이거야. 이 경우에 피해자가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뭐지? 미성년자면 아직도 부모의 감독과 지휘를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당신이 감독자가 당신의 새끼를 제대로 주의 감독 못했다. 그럼 또 결국 무슨 책임 묻는 거야? 과실 책임 묻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거 이거. 이때 감독자의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가 감독자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이 전환이 안 돼.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랑 똑같이 피해자가 당신 미성년자, 당신 새끼, 당신이 제대로 교육 못 시킨 거 아니야. 이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이 경우 누가 입증한다고? 피해자가. 그래서 이거는 원칙은 이 특수불법행위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특히 미성년자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그때는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예외 규정을 시험에 많이 물어봐. 그래서 비교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나이에 따라 같은 미성년자여도 책임 무능력자 미성년자와 책임 능력자 미성년자 이때는 불법행위가 성립이 돼도 감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감독자는 과실 책임 즉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야.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만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교재. 자, 139페이지 2번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잘 봐. 민법 규정 볼게요. 755조 1.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즉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 법정 의무,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스스로가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책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규정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밑에 쫙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내용 보면 여기까지도 설명해놨으니까 복습하면서 이 내용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되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특수불법행위 첫 번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부분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과 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용자가 누구야? 사장. 사용자가 사장이야. 그럼 잘 봐. 자, 여기 사용자가 있고요. 여기에 종업원이 있어. 자, 사용자와 종업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읽어볼게요. 피자 가게, 피자 배달 종업원. 그런데 피자 배달 종업원이 배달 과정 중에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오토바이로 친 거야. 자, 그러면 이 종업원이요,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로 쳐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 자, 그럼 먼저 이 종업원은 과속 운전으로 사람 쳤지. 일반 불법행위 발생해야 돼. 일반 불법행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지. 그러면 피해자는 이 종업원에게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지금 종업원이 피자를 배달하는 과정 중에 사고가 발생한 거지. 자, 그럼 너 생각해봐. 일반적인 이런 종업원들은 배상할 능력이 어떨까? 많지 않겠지. 근데 만약에 손해배상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받아내야 돼. 방법이 없어.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일반 불법행위가 뭐와 관련된 일반 불법행위냐면 피자 배달이잖아. 그럼 피자 배달이면 업무와 관련된 경우지. 그럴 때는 종업원이 아닌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업무 관련일 때는 사용자에게도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야. 단 중요한 건 업무 관련일 때. 그럼 너네가 딱 봐도 피자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업무 관련이지. 그럼 물어볼게. 자, 이 종업원의 판례야. 근무 시간이 10 to 6.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 근데 얘가 2시에 배달이 일단 한번 끝나면 3시까지 1시간을 쉬어. 근데 이 시간, 쉬는 시간 동안 그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은행에 볼일 보러 가다가 사람을 쳤어. 그럼 업무 관련돼 안 돼. 근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배달 중인지 배달 중이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배달 오토바이를 탔지. 업무 시간 중이지. 그럼 업무 관련을 보는 거야. 그럼 업무 관련을 보는 거야. 감이 와?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하고, 그래서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을 할 수 있는, 만약에 6시에 끝났어. 근데 얘가 10시에, 밤 심야에 라이더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그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라이딩하다 사람 쳤어. 이때는 업무 관련 돼야 안 돼. 이때는 안 되는 거야. 명백하게 근무 시간 이유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배상을 청구하는데요. 중요한 거. 그럼 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뭘까? 일단 업무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성립이 돼서 종업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업무 관련이면 사용자에게, 아니 당신은 업무 관련해서 당신 종업원을 교육할 의무가 있잖아. 근데 제대로 교육을 못한 거잖아 라고 또 사용자에 무슨 책임 묻는 거야? 과실 책임을 묻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는 일반 불법행위를 증명했지, 피해자가. 근데 업무 관련이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손해배상 해야 돼. 단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나는 종업원을 제대로 교육했다를 입증하면 면책돼요. 결국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또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전환되는 거야? 사용자한테 전환돼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주의교육 의무를 제대로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되지만, 현실적 입증 가능, 불가능. 그럼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오케이? 더 중요한 거.
비싼 부피. 나 그래도 좀 살 좀 빠지지 않았니? 그럼 좀 되게 적극적으로 좀 얘기 좀 해줘. 지금 살 빼고 있는데 보자마자 살 빠졌어 이래야지. 되게 표정 너 빠졌니? 뭐 이런 표정은 다음 주에 이제 큰일 났다고 더 뺄 거야. 아 큰일 날 일은 없지, 그렇지? 그럼 잘 봐. 피해자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청구하려면 일단 뭐가 성립돼야 돼 여기서? 무조건 일단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이 돼야 돼. 이게 전제야. 그래서 일단 종업원의 일반 불법 행위가 무조건 성립돼야 전제고 그 다음에는 업무 관련이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피해자가 그러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즉 사용자 배상 책임을 청구하면 종업원은 면책되니? 자 이게 중요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청구해도 종업원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사용자 배상 책임을 청구하면 종업원은 책임이 면책된다면 틀린 이유가 첫 번째 이거야. 자,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을 청구했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나는 주의감독 의무를 제대로 기울였어 라는 걸 입증하면 면책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자는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업원의 일반 불법 행위가 고의야 또는 얘들아 과실도 경과실, 가벼운 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거든. 근데 만약에 중과실이야. 그럼 사용자 열받을까 안 받을까? 열받지. 그러면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 나 열받아서 안 되겠어. 내가 결국 너 대신 손해배상한 거니까 너 토해내 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상권이라고 해요. 구상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대표적 사례 알려줄게. 서울의 신림동이라고 있는데 신림동이 그 쪽방이 되게 많아. 원룸이랑 그리고 빌라가 막 다세대 빌라가 너무 많아. 되게 복잡해. 근데 이제 여기서 눈 뜨고 이번에 너지? 그치? 근데 지금 눈 뜨고 하는 순간 반대쪽에서 한 두 명이 또 긴장하지. 자 조심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거 롯데리아에서 있었던 일이야. 실제로 롯데리아에 주문을 한 거야, 버거를. 그런데 이 동네가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배달 종업원이 집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계속 손님이랑 전화하면서 50분이 걸렸어. 그러니까 서로 짜증나겠지. 그 손님이 겨우 받았어. 그래서 짜증나면 다 식었지. 콜라는 김 다 빠졌고 먹었어. 근데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었다? 다 먹는 순간 갑자기 발신자 제안으로 해서 문자가 온 거야. 뭐라고 왔냐면 야 씨발 침 뱉은 거 먹었는데 맛있냐? 그럼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배달 직원이. 왜냐면 배달 직원도 너무 짜증이 난 거지. 배달하는데 50분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침을 뱉은 거야. 그리고 모르면 안 되니까 문자를 보낸 거야. 그래서 얘가 너무 황당하잖아. 그래서 바로 롯데리아에 전화했지. 이게 뭐냐고 보여줬어. 문자 보내서 그 지점장한테 했더니 지점장이 뭐라 하냐면 아 죄송한데 그 직원 방금 그만뒀다. 그 배달 직원은 그만두고 생각하고 문자를 보낸 거야. 들어와서 못하겠다고. 자 그러면 종업원 고의지. 그럼 만약에 사용자에게 롯데리아 손해배상 청구 롯데리아가 해야 돼. 이거 불법행위니까. 근데 롯데리아는 고의면 그 종업원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어? 토해내라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이런 일이 실제 있었고요. 또 뭐가 있냐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요. 둘 다 이게 동시에 할 수 있어. 사용자 배상 책임을 둘 다 동시에. 그럼 법원에서 종업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제대로 과실이 있나 없나랑 그리고 일반 불법행위 다 판단을 해서 그럼 사용자는 몇 퍼센트 손해배상에게 판단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꼭 하나 사용자 배상 책임을 청구해도 종업원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되니? 그럼 잘 봐. 사용자는 자기가 한 행위 아니잖아.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기 때문에 특수불법행위. 돼? 자 그러면 자 사용자 배상 책임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세 번째. 자 동물의 정의자 책임 봐봐. 자 동물의 정의자 책임은 간단히만 정리하면 됩니다. 얘들아 동물에 자 소유자가 있고요. 점유자가 있는데 만약에 내 동물을 강아지를 내가 산책시키고 있어. 그럼 그때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거지. 점유자는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아. 자 그런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 자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여행을 가면서 강아지를 애견센터에 맡긴 거야. 근데 애견센터에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문이 열려서 강아지가 뛰쳐나가서
지나가던 행위를 물었어. 그러면 소유자는 현재 해외여행 가 있지. 그럼 점유자는 누구니? 애견센터 원장이지. 그럼 이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잖아. 이거 누가 책임져요? 애견센터 원장이 지는 거야. 왜냐면 애견센터 원장에 과실이 있는 거잖아.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어떤 경우도 동물은 누가 책임진다? 점유자가 책임진다. 이거만 알면 돼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당연히 점유자와 소유자니까. 하지만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무조건 점유자의 과실 책임이야. 일반 불법행위. 아니 일반 불법행위 아니라 특수 불법행위지. 그래서 무조건 점유자 책임으로 단 동물의 성질, 종류와 성질에 따라 내가 주의 의무를 제대로 기울였으면 입증하면 면책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 불가능. 되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는 끊어서 봅시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좀 쉬었다 갈게요.